자,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8명이 추가가 됐어요. 지역 발생 사례가 7건이고 해외 유입이 이제 11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38일 만에 10명대를 기록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잡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직은 방심은 이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10명 미만으로 한 2, 3일 정도 가다가 또 어디선가 집단 감염이 생기면은 순식간에 20명, 30명, 40명으로 늘어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때가 딱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네,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좀 더 조심하면은 진짜 마치 4월 말에 지역 발생자 수가 1명, 0명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서 또 방심하고 뭐 휴가철에 그렇죠. 또 여기저기 휴가철이잖아요. 다니고 이러다 예. 보면은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6개월 동안 우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침에 오전에 이제 이 뉴스 속보 보면서 18명 발생했다. 예. 마음은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진짜 방심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일일 확진 환자 수는 지금 시점에 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2주, 3주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의 결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2주, 3주,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위축되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 결과들이 지금 이런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약간 방심하면은 또 앞으로 1주, 2주 후에는 네. 다시 또 지역 환자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심이라는 게 한자가 노을방자 마음심자거든요. 마음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맹자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 구방심, 구할 구자. 방심을 구해라. 그렇죠.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이 돌을 닦아라. 그 양구의 집중해라. 구자가 구할 구자입니다. 토크가 왜 이렇게 알아요? 집중해라.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소원 하나가 이 코너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도요 사실. 아 진짜 이 코너가 이러다 장수 코너가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코너 없어지는 게 진짜 제 소원입니다. 진짜 정말 소원입니다. 예. 뭐 아니 출연자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아니, 뭐 제 소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양구 기자는 또 빨리 떠나고 싶대잖아요. 알았어요. 그래. 할 일 많아요. 저. 아 근데 진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게 러시아에서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어떤 백신인지.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백신인지 몰라요. 그래요? 네, 심지어는 기사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기사만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예. 2종류의 백신이 지금 개발 중이고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러시아가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네. 네. 그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줬었는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효과도 있고 안전성 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백신이 개발 중이고 지금 빠르면 2주 정도 후에 승인을 한 다음에 그래요?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단편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미 임상시험 단계에서 그 러시아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들이나 혹은 부자들은 찔러 넣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미 본인들의 그 건강을 본인들의 위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미 위해서.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대목인데 효과나 혹은 안전성 면에서 만약에 의심이 되는 엉터리 백신이라 그러면 그렇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실험을 자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해본 여러 가지 임상시험 결과들을 토대로 상당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나섰다라는 소식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 쪽의 백신 개발 소식에 대해서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네네. 진짜 1957년에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린 것처럼 진짜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괜찮은 백신이 러시아에서 처음 나올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제로는 가능성은 아니다. 있습니다.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더 두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그 러시아 얘기는 그렇고 미국 얘기 있잖아요. 그 모더나라는 제약사. 여기서 백신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우리 돈 6만 원에서 한 7만 원? 네.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안 괜찮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네,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 계절 독감 백신의 가격이
그 미국 현지 가격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조금 앞장서 나간 기업이 모더나 외에 미국의 화이자라고 하는 대형 제약사와 독일의 바이온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인데 그 백신은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에 맞추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백신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수준에서 우리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더나가 네. 뜬금없이 6만 원에서 7만 2천 원 선으로 책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우리는 돈 벌어야 된다. 아예 그냥 선언을 이건- 네, 당당하게. 그걸 선언을 했습니다. 바가지 그러면. 근데 이게 모더나라는 기업이 사실은 그 미국의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예.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성을 담보를 해야 그러게요. 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렇게 지금 비싼 약값을 책정을 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취재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이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이제 RNA 백신이라고 하는 네네. 것인데 그 RNA 백신을 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테크닉이 있는데 그 테크닉의 라이센스료를 지불을 해야 된대요. 아. 그러니까 마냥 가격을 낮추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이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랑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네네. 하는 기업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사실은 지금 가장 앞서가고 네. 있고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드렸었잖아요. 예. 거기서는 책정한 백신 가격이 한 방 맞는데 5,000원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 오, 돈으로. 뭐 이렇게 차이가 나네. 왜 차이가 나냐면 일단은 거기는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 연구소가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를 좀 더 풀 수 있는 네네. 여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가 면에서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세계 최초로 백신이 개발되어 것뿐만 아니라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백신이 값도 싼 것이 나올 공공성까지 것이기 있는. 때문에 예. 인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까 독감 백신 얘기하셨는데 참고로 좀 궁금해서 독감 백신은 저도 작년에 맞았거든요. 네. 그게 국산이에요, 외제예요? 독감 백신 중에서는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도 독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예. 선에서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산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선에 아마 그 본인 부담금을 내고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정보고요. 네. 그리고 가을에 이 독감이랑 코로나19랑 조금 있으면 또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야 돼요. 네. 그런데 진짜 여기 최일구 앵커님 꼭 맞으셔야 되고요. 다 맞으셔야 돼요. 네. 최지은 아나운서님 저 다 맞아야 됩니다. 맞을게요. 최지은 아나운서는 꼭 맞아야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왜 이렇게 수다를 떠시는지 요즘은 안 떠세요? 요즘도 떨어요. 떨면 안 돼. 마스크는 꼭 쓰고 네.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문바이 문바이 빈민 지역 여기 굉장히 가난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10명 중에 6명꼴로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라는 연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퍼진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게 예전에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 실험했던 네, 집단 그게 면역 여기서 실험. 지금 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근데 돼요? 이제 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네. 이제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지속 기간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어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함부로 집단 면역이 생겼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고무적인 결과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 숫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우리가 집단 면역 실험에 성공했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스웨덴에서는 5,700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렇죠. 많이 인구 네. 1,000만에 5,700명이에요. 아니, 사망했네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이니까 5,700명에다가 5를 곱해야 되니까 네, 네.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3만 명 네. 가까운 숫자가 사망을 해야 스웨덴 정도 수준의 무엇인가가 사망률이 생긴다라는 꽤 거잖아요. 높네요. 사망률이 높습니다. 옆 나라 핀란드나 혹은 덴마크 등과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사망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맞는 방향인지 네. 예,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 스웨덴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전 세계랑 완전히 다른 흐름이 뭐냐면 마스크 착용도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네, 마스크 쓰여봤자 별로 효과 없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마스크 같은 거 착용을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문바이 이쪽도 뭐 더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워낙에 젊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그렇죠. 환자들의 경증으로 비율이.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나라에서 사망자가 많이 생기느냐 적게 생기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인데 얼마나 고령화가 진행되었는지가 이 코로나19 유행할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낳더라고요. 그렇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요새 보니까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상황은 또 그러니까 일본은 심상치 처음부터 않은 것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인가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처음에는 통계 숫자 자체가 약간 부정확했어요. 그렇죠. 믿을 수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무엇인가 잡히는 듯한 분위기가 생기니까 막 일본 정부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여기저기 관광을 장려를 하고 이렇게 마치 일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외국인 유학생도 다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1,000몇백 명씩 네네. 하루에 확진자가. 확진 환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거의 유럽도 지금 막 왕래가 많아지고 관광을 하기 시작하면서 2차 유행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인데 네. 일본도 지금 딱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가 저한테 일본에 다녀올 기회를 준다 그러면 저는 안 가시겠다? 가겠습니다. 음. 네. 저도 안 갈 거예요. 불매 운동 해야 돼. 아니 근데 물리치료 한의원에서 침 치료 받아도 안전한지 한 청취자분께서 여쭤보셨어요. 엎드려서 눈, 코, 입을 베개에다가 다 대고 있어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아 근데 그건 이제 그 베개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의원이라면 충분히 그런 것과 관련된 위생 관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의원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다 환자들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한의원에서 뭐 단 한 차례 두 차례라도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6개월 동안 그런 네.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의원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본 가라고 그래도 못 가는 이유가 예.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아예 없으세요? 아니 만들어야 돼. 갱신하셔야 아예 돼요. 여권이 갱신. 새로 발급받으시면 되죠. 근데 또 우리 앵디는 휴가를 안 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이 자리를 네. 청취자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TMI를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니 또 아실 건 아셔야 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 몸 속에서 40년에서 70년 전 생겨난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숙주 역할을 네. 하고 있다가 그 박쥐에서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회를 틈타서 하나씩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 박쥐 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지금. 왜요? 박쥐의 서식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네네.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쥐와 같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숙주를 찾을 것인가. 그러면서 의인화를 해서 둘러봤더니 예. 새로운 숙주가 있는 거죠. 박쥐와 상당히 비슷한 때로 모여 살고 사람.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원래 박쥐 몸속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3년 사스, 뭐 2012년, 15년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한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마는 언제 끝납니까? 장마요? 아니, 너무 길잖아요. 장마가 물어볼 수 과학 전문 기자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어볼 수 있죠. 네. 네. 8월 초면 끝나지 않을까요? 네. 빨리 뭐, 끝났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뭐든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뭐 이제 네. 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코로나19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양 기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